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유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입니다.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만큼 남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성공된 그 미래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공된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를 잘 개척해 보실 수 있도록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지은 캐스터가 설명해 드립니다. 네,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바탕에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지금부터 고민되는 내용을 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만나보시게 될 물건은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 도보 5분 거리에 쥐벨리 인근에 위치해서 임대 수요 부담이 적고 신안산선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시흥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는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이 시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로 연락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내년에 서울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근데 그 조정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네. 물건을 이제 받은 건 있는데 사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사야 되는지. 네. 그 지역은 마포나 송파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느 지역이 좋고 만약에 물건을 추천해 주시려면 어떤 거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네네. 서울 외곽에 계시는데 서울 내로 들어오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송파 네네. 그리고 마포 두 군데를 보셨고요. 이제 실거주도 하실 거니까 아무래도 생활 편의성 같은 거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좀 추천해 주실 아파트까지 있다면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내년쯤에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송파하고 마포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네, 혹시 두 군데서 반원 주택은 있으세요? 제가 마포 자이 2차하고. 마포 자이 2차하고. 예, 그 다음에 송파 쪽은 엘스나 뭐 이쪽 봤거든요. 엘스. 네네. 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한 지 한 10년이 이제 넘어간 단지를 보신 거고, 대단지를, 그죠?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신 단지는 이미 있으니까, 네네. 보신 단지 중에서 궁금한 건 언제 진입하는 것이 좋겠느냐가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예. 저희가 예산이 한 10억 조금 더 들여도 되긴 하는데 네. 그 두 단지 말고 만약에 지역을 추천해 주신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제가 찍은 아파트 말고 다른 네. 데 더 좋은 게 있는지.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지도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포 쪽에서 보신 건 잘 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마포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포는 지금 되게 보신 단지도 좋은 네. 아파트고 역세권 아파트에 해당되지만 사실은 마포 그런 마포의 또 대장주들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마포의 대장주는 마포 그 아현 뉴타운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아현 뉴타운 아니면 한강변에 한강 조망 나오는 아파트 단지 일부 단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 이 마포를 끌고 나가게 되는 아파트, 이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마포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 이 지역의 특성을 딱 보고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 지역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향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선도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를 딱 못에 박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네. 진입을 올해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네. 내년에 하시는 거는 전체 큰 틀을 놓고 와서 시장 진입이 내년이 조금 좋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에 보면 이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또 내후년 초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단지들이 이 곳에서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하는 곳에서 마지막 새 아파트들이란 말이죠. 같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이 마포 자이 2차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이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마포에서는 이쪽을 보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대역 근처에 있는 재개발 구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송파에서는 사실은 송파 그러면 강남권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쪽에 많은 관심을 두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재건축을 자꾸 못하게 하다 보니까 입주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재건축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가서 내가 추가적인 상승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그거잖아요. 내가 진입한 시점부터 향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10년 뒤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얘보다도 더 가격이 높게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송파구에서는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차라리 이 입주한 단지 10년 된 입주 단지를 고를 거면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헬리오 있잖아요. 네네. 여기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이 단지를 차라리 선택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시점에서 강남권을 진입할 때는 송파에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 있죠. 네. 보면은 오금역에서 경찰병원역 사이 있잖아요. 네네. 이쪽에 보면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한 3-4개 단지가 돼요. 네. 차라리 이쪽으로 진입하시는 게 이 송파권에서는 그 어떤 곳보다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움직이는 시장 상황도 다를 것이고 그 시장 상황에 맞는 목적물을 내가 선택을 해야 향후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더 많은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다르면 분석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참고를 하셔서 마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그 지역에서 최고로 늦게 입주하는 새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송파권에서는 엘스나 뭐 리센치 이렇게 잠시 모여있는 이 단지들도 좋긴 하지만 이 견역에 어차피 가장 큰 화두는 여기도 나중에 개발을 하는 것들 개발을 앞두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가치 상승이 그 어떤 곳보다 높은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인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을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셨어요? 예.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이제 내가 나 새 아파트에 살 거냐?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고생은 하겠지만 그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이거 놓고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예. 혹시 근데 지역을 둘 중에 하나 찍으라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생활 편익이라면은 마포가 네네. 훨씬 더 유리하죠. 도심권도 가깝고. 근데 직장이 문제겠죠. 직장이 어느 쪽이세요? 서울로 진입하시면. 저는 서쪽이에요. 서쪽이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포권 지금 진입하셔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시청자분 투자 성향이나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주 근접 따져서 좋은 곳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저기 네. 하곡동에요. 네. 844에 11호에서 한 20년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앞집 844에 9호를 매입했어요. 네. 이쪽 전망이 어떤가 하고요. 이걸 네. 팔고 아파트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두 군데 물건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주택인가요? 11호는 다가구 주택, 네. 9호는 다가구 상가? 상가 건물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가구와 상가 건물을 화곡동에다가 두 채 보유 중이신데 이게 앞뒷집이에요, 앞뒷집. 앞뒤 매수를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어떨런지 대표님과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필지인데 앞에 거는 순수 상가 건물이에요? 아니요. 다가구 그러니까 근린 상가? 근린? 가지고 1층은 상가고 예. 2층, 3층은 이제 다가구식 주택이죠. 아, 앞에 건물도요? 네. 그럼 뒤에 거는 지금 844의 11호는 예. 이제 그냥 주택으로 보면 돼요. 그냥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 그러면 앞에 것도 상가 건물이 아니고 상가 주택이네요? 그렇죠. 상가 주택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게 2주택이 해당되시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구입하신 지는 언제 구입하신 거고요? 저기 11호는 뒷집은 한 20년 됐고요. 예. 그 앞집 9호는 올 10월 달에 구입했어요. 올 10월 달에? 예, 예. 그러면 뒷집을 먼저 파셔야겠네요? 아니죠. 한꺼번에 묶어서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묶어서 판다고요? 예. 자, 제가 뒷집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잘 들으세요. 네. 자, 지금 현황을 놓고 보면은 뒷집을 먼저 파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앞에 거를 사신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뒷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금 사도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뒤에 걸 먼저 팔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할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지금 명의가 혹시 어떻게 돼 있으세요? 뒷집은 남편이랑 저하고 같이 있고 앞집은 네. 대명을 샀어요. 그러면 일단 2주택자시잖아요. 그렇죠. 2주택자신데 11번지 거는 20년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9번지 거는 올해 사셨다고 그랬나요? 예. 18년도에 사셨으니까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상가주택이에요, 문제는. 네.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1층만 2, 주택 면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주택 면적이 더 크니까 어쨌건 이거는 주택 면적이 사실 작아도 2주택에 해당이 돼요. 근데 네. 뭐냐면 이 20년 됐으니까 11번지 20년 된 주택은 네. 어쨌건 이 지역의 가격 상승이 아무리 안 올랐다고 한들 2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네. 양도 차익이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그죠? 했죠? 예. 양도 차익이 크면은 이거를 비과세 받지 않으면 예. 많은 양도세를 부담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시적 2주택 이용하셔서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상가주택도 1주택으로 만들어서 9억 원까지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세테크를 해서 파셔야 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뒷집을 파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안 그러고 이거 같이 팔게 되면은 지금 중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혹시 둘 중에 뭐를 임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등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9호를 9호를. 이번에 지금 사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은 했어요. 그럼 지금 9호를 사면서 임대주택 또 등록해 놓으셨잖아요. 네. 같이 팔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네 또. 그죠? 할 수도 있죠, 뭐 벌금. 왜냐면 이거 벌금을 그냥 파시려고요? 할 수도 자, 있죠. 어쨌건 생각은 이거를 같이 파시겠다. 그 생각은 나쁘지가 않은 생각인데 세테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같이 정리하겠다. 그건 나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궁금하셨던 정리하고 어느 쪽으로 어느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거냐. 뭐 이걸 정리하시고 가신다는 오래된 주택을 버리고 아파트를 가겠다라는 거는 새 아파트가 목적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내가 새 아파트를 가겠다 그러면 마곡지구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죠? 아니면 내가 아파트를 사서 조금 많은 차익 실현이라든가 투자 목적까지 겸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목동의 신시간이라는 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1차
해결해야 할 과제니까 그 과제가 해결된 다음에 2차 문제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정말 효율적인지는 세무사님한테도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를. 그러시면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0266-0321번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빠른 고민 해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 연결해서 올려주신 고민 사연 해결해 드립니다. 네, 실시간 소통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오픈 채팅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강남구 일원동의 대청마을에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내년 상반기쯤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대청마을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어떨까요? 네, 이 대청마을을 보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 이 지역이 종사향이 돼서 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대청마을 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주거지의 종사향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요, 서울 전체를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이 종사향이 되는 순간 용적률이 50%가 올라가게 됩니다. 용적률이 50%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곳에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과외적인 이익이, 추가적인 이익이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떠한 특별한 기부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네. 쉽게 종상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곳은 현재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근데 재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곳도 아닌데 대청마을이 그렇다고 역세권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또 직주근접, 강남의 중심권하고 가까워서 직주근접을 그렇게 편리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도 약간의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들어가는 투자 자금이라면은 이 지역의 대청마을보다는 차라리 강남의 중심권으로 갖지 않겠나, 아니면 차라리 수서역 쪽이라든가 송파 쪽에 역세권 중심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도와드렸고요.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역 부근의 기흥구 영통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5평형 투자 매수 전망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곳 어떻게 보시나요? 자, 수원의 영통, 이제 분당선이죠. 이 지역에 가시게 되면 이제 분당선을 중심으로 해서 소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의 패턴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의 영통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10년 전의 위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0년 전에 영통에서 소형 아파트들이 주를 이루면서 가격 상승할 때보다 지금 10년이 막상 지난 이후에는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어마어마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또 신분당선,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신분당선 라인 쪽으로 주거의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많은 수요자들이 이탈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그 중심이 좀 세력이 그곳에서 커지는 것이 아니고 고덕이라는 그 신도시 쪽으로 또 내려가면서 분리가 되면서 수요층도 이제 한계점이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수원에서 영통 쪽에 25평대 아파트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분당선 라인 쪽이나 오히려 광교신도시 쪽으로 조금 붙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곳이 가지고 있는 그 역세권의 가치를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방 통해서 빠르게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열려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사항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개별적인 궁금증 해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투자 안목을 넓혀보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세미나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고요. 바로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실 건가요, 대표님? 조금 전에 우리 그 채팅방에서 이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그 궁금증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곳을 이렇게 대비가 없고 알지를 못하면 그곳이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정책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지금도 작은 금액으로 들어가서 알짜배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지금 금액이 크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더 많은 수익을 또 가져다주는 지역도 이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미나 때 항상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요즘처럼 많은 규제책이 나올 때일수록 정책을 잘 분석하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알토란 같은 투자처와 알토란 같은 투자 지역을 더 많이 선별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들은 제가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드릴 테니까 오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우리 이동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냉철한 분석을 해주시니까요. 세미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의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신 분들 모든 사연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동주 대표님이 다 체크해 주시니까 전화 안 될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화 주세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예, 저는 단독주택,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번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81에 55호입니다. 네. 여기를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예, 보유하고 있고요. 네. 좀 오래된 구옥이에요. 네. 네, 상속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알겠습니다.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좀 매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촌동 단독주택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상속주택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주택을 상속받으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2016년도 2월 달에 상속받았어요. 2016년도 2월 달에? 네. 네, 그럼 현재 또 보유하고 계신 주택도 있으시고요? 네, 있습니다. 아, 네네. 왜냐면 그걸 좀 보고 같이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아, 예. 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상속주택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가. 네. 네. 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일반 주택. 그러면 그 일반 주택은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에요?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예. 그냥 또 소유한 주택이 있고요. 아, 지금 그러면 거주주택이 한 채 있고, 네. 투자용 주택이 한 채 있고, 네. 상속주택이 한 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속주택은 2016년도에 상속받으신 거예요. 네, 2월 달에. 2016년도에. 예.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럼 혹시 투자용 주택은 뭐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등록을 해놓으셨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 지금 일단 기본이 2주택에서 시작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이 상속주택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주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어떤 고인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된 주택인 거잖아요. 네네.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상속주택을 그러면 중과세를 안 해요. 네, 5년이 넘어갈 것 같아요. 2016년이시라며요, 상속받은 게. 16년. 그러면 2016년이니까 2021년까지 팔면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2021년 안에 이걸 파셨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2014년도네요. 아,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기간이.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그 기간까지 넘어가게 되면 저 상속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중과세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때는 또 나머지 2주택 중을 어떻게 하나를 임대 등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세무적으로 세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어쨌건 이 상속주택을 왜 팔아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단독주택이잖아요. 네네.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단독주택?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 단독주택의 가치가 오르려면 개발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 개발이라는 행위는
나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한 내가 포함된 지역이 개발되는 게 있고 나를 놔두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는 게 있고 내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부합이 안 되면은 막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 본들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상당히 제약이 돼요. 네. 근데 보니까 본 매물 보니까 지역적으로 지금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또 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도 잡혀져 있지 않고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할까 하고 제가 지도를 확대해서 봤더니 그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땅도 아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중과세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빨리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해서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투자다운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시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년 내에 처분이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3주택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걸 다시 또 이걸 또 포트폴리오 다시 구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만약에 처분 못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아,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생각하셨던 대로 매도 계획 세워드렸고요. 자세한 전략은 다시 한번 이동주 대표님 만나보세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상계 5동 금호아파트에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네. 여기를 좀 뭐 상계동 전망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전망이 어떤지 하나 하고요. 네. 저희가 좀 이 10여 년 넘다 보니까 이사를 하고 싶은데 네. 그쪽에 별내 쪽에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네. 아파트 알아본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이 어떠던가 해가지고 저희가 매도를 하고 별내로 이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계동 쪽에 호재가 많긴 하지만 개별적인 물건 특성에 따라 또 결정을 해보셔야 되겠죠. 금호 아파트 진단 네. 도와드리고요. 별내 쪽 아파트 갈아타기 전략까지 진단해 드립니다. 대표님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상계동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하신 거예요? 네. 그럼 10년 정도 거주하시면서 혹시 네. 내 아파트가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나 한번 이렇게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봤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네. 그리고 상계동이 요즘 전망이 밝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그러면 상계동 쪽에 거주하시면 상계동의 중심축은 어디일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고민해 보시.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은 건지요. 네. 제가 보면 상계동은 4만 세대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주거타운이 형성된 곳이에요.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중심 쪽에 이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재건축을 할까 말까 가능하냐 마냐 이 얘기가 나오니까 택지개발지구 중심의 아파트들에 대한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고 자꾸 주목을 받는 거고 사실 이 택지개발지구를 벗어난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 아파트들과 상관없이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큰 차이가 없이 가격이 변동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 지역이 좋아져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으면서 차익신을 크게 높게 얻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10년 정도 거주하셨으면 처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처분하시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그 별내 신도시 있잖아요. 네. 아까 생각하신 별내 신도시의 새 아파트 중에서도 4호선 들어가는 곳 있죠. 4호선 들어가는 곳하고 별내역 8호선 들어가는 곳 있죠. 네. 그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다산신도시에 8호선 들어가는 곳 있어요. 네. 이 세 곳으로 이주하시는 게 저거를 앞으로 10년 동안 더 보유하시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가격 상승이 높게 일어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상계동 내를 내가 서울을 안 벗어나겠다, 상계동 내에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저거 처분하시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노원역 근처에 용적률 한 60에서 170%대 형성된 단지들 있잖아요. 그 단지를 들어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는. 저 계속 끌고 가시면 나중에 또 10년 뒤에 아직도 안 올랐어요. 딱 그 소리밖에 안 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신도시에서는 교통이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역세권 쪽 짚어주셨으니까 별내 다산 쪽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합정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께 합정동 쪽에다 좀 물건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접근하시고 좀 문자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신 물건은 따로 없으시고요? 주소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서교동 380에 46번지하고, 네. 그 다음에 합정동 370에 37번지요. 알겠습니다. 서교동이랑 합정동을 보셨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쪽에 거주를 하시니까 투자도 근처에 하고 싶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매수해도 괜찮을런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까 네네. 서교동 거 말씀하셨고 합정동 거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럼 이거를 지금 내가 이사할 집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용을 찾으시는 거예요? 투자하면서 거주할 건요. 실제 거주하면서? 네네. 그러면 제가 아까 서교동 거는 번지수 쓱 지나가고 제가 그 검색을 못 했는데 네네. 굳이 검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합정동 거 그냥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정동 건요.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서교동도 좋아요. 서교동도 좋고 이 지역에서 주거지로서 선호도 상당히 높은 곳이 서교동은 맞아요. 네. 그런데 뭐냐면 내가 거주하면서 이왕이면 투자성도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투자성이 1위 있는 곳이 있고 3위 있는 곳이 있고 5가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성이 당연히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나한테는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합정동 이 지역은 2008년도에 전략정비구역이라고 개발 발행한 분 곳이에요. 그죠? 네, 오시온 시장님 계실 때. 예. 물론 이제 그 개발은 무산됐지만 다행히도 그 앞쪽에 보면 당인리 발전소가 지금 지하와 함께 지상의 공원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홍대 상권 유명하잖아요. 이쪽 지역이. 네네. 지금 상수역 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미. 지금 이 상수역 중심으로만 내려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원이 딱 개장되고 나면 이 현재 보고 계신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물건 주변 있잖아요. 네네. 이쪽 주거지까지 상권이 어느 정도 밀고 내려올 거고 또 이게 개장하고 난 이후에는 이 주거지에 대한 남아있는 주거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뭐 소규모건 중규모건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특히나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선택을 할 때는 향후 이 지역이 10년이 지났을 때 개발을 할 거냐 말 10년 지났을 때 개발을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또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 없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관점으로 본다면 이 합정동 지역 내에서는 보신 지역 일대가 가장 유망하니까 이쪽 지역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이동진 대표님 사무실 인근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내일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개별적인 궁금증 원하신다면 세미나 참석해 보셔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02-6676-0321번 전화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방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희 님이요. 성동구 마장동의 세림 아파트를 투자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곳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매물이 있다라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거기가 매물이 지금 상당히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상당히 새 아파트가 부족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노후도도 좀 형성돼 있는 곳이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대단지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면 또 역세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그쪽 분들이 고민 상담을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면은 많이 접해본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 매물의 양까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미 입주한 지 10년 이내에 된 아파트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아파트 단지가 개발됨으로써 그 지역 내 개발에 첫 물꼬를 트는 단지란 말이에요. 역세권 단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지역 주변으로 이미 고가의 아파트 주거시장도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실거주 목적으로든 투자 목적으로든 보유를 하시면서 거주를 하시면서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또 새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지금 들어가셔도 충분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구 마장동 매물이 귀환이 있다면 매수하셔도 좋다는 긍정적인 답변 드렸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강동구 길동 우성 소형 평수 또는 그 주변의 나홀로 아파트 갭 투자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이곳 갭 투자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이쪽에 길동 우성이 조금 많거든요. 네. 길동 우성이 조금 많이 산재돼 있는데 어느 쪽 우성에 일단 이렇게 볼게요. 네. 이 강동구 쪽에서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를 갭 투자한다? 그거는 조금
조금 지역 상황과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 투자를 하실 거면은요 중층 단지를 조금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길동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명일동에 중층 단지들이 있거든요. 물론 투자금은 조금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데 지금 길동도 전체적으로 강동구 쪽에 재건축, 고도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단지들도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조금의 금액만 더 보태면은 명일동의 중층 재건축 단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접근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어설픈 나홀로 아파트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니시라면 차라리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향후 9호선 4단계가 지나가는 지역 쪽에 4단계 개통할 지역 쪽에 있는 아파트 쪽에 붙이시고, 그래도 아니면은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다세대를 차라리 갭투자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얻기에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주변에 다른 선택 사항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채팅 안 돼서 아쉬우신 분들은 계속 전화 주세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서대문구 레미안 2차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한 7년 거주했는데 계속 여기 살아야 되나,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리 가도 되나,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다른 데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머님? 아들 직장 때문에 고양시 삼성 쪽으로 가고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서대문구 레미안 2차를 좀 매도를 하고 삼성 쪽으로 움직여봐도 좋을런지 갈아타기 전략 잘 세우신 건가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남가자동에 있는 레미안 2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가자동. 가재울 뉴타운? 아니, 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뉴타운 안에 있는 거, 같이 붙어 있는 거. 기존에 뉴타운보다 맞죠?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7년째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드님 때문에 삼성 쪽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아, 그렇게 가고 싶은데 어떡하나 좀 궁금하고 그래가 잘못 옮기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삼성 쪽에 내가 아들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이 아파트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거주 요건도 이미 7년 됐으니까 이 거주 요건 다 채워놨고, 네. 그냥 잠깐 거기 가서 아드님 봐주려고 가시는 거면 그냥 거기에서 임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보유하시고. 근데 여기는 별로 호재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보면은 이게 왜냐면 뉴타운보다 먼저 입주한 단지예요, 그죠? 먼저 단지. 네, 그러면서 이제 뉴타운이 조성되면서 이게 만 세대가 넘는 단지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뉴타운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입주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개발할 것들도 지금 한 3군데 정도가 남아 있어요. 네. 그럼 추가적인 주거지가 개발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가재울이 예전에 가재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남가자동이. 네, 지금 많이 변했어요. 마포에서 가재울을 거쳐서,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가재울의 서대문구를 거쳐서 이 지금 수색증산 있잖아요. 네. 은평의 수색증산까지 지금 대규모 주거벨트가 이렇게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 중에 딱 지금 가운데 입지에 있으면서 또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있잖아요. 네. 여기 또 여기 그 역세권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호재까지도 충분히 가재울에 반영될 여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삼성역 쪽도 가격이 좀 올라간 상태잖아요. 네. 굳이 이거를 내가 서울 거를 처분하고 삼성역 거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더 보유하고 있는 게 주변 개발 효과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다 유지하고, 특히 수색증산에 새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가재울은 중간에 마포와 수색증산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 보유하고 계신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럼 몇 년 정도 더 보유해야 되나요? 수색증산이 앞으로도 뉴타운이 다 끝나서 입주하려면 앞으로도 6, 7년 더 남았어요. 네. 최소한 4, 5년은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 5년 정도 돼야 이 8구역과 9구역도 입주하고 7구역에서 또 새로 이제 조합 설립되면서 고가 또 분양 아파트 나오고 그러면 이 지역 가재울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완전히 또 더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아파트가 단지가 조그만하잖아요. 조금에도 이 타운이 형성됐으니까. 옆에. 그렇죠. 가재울 뉴타운이요. 기존에 예전에 혼자 있을 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제.
네, 이제 바로 옆에를 내 동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계속 보유 의견 정리해드렸고요. 자,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물건 정보 소개해드린 정보통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